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주식 돌직구 타임의 김기수입니다. 돈은 잠들지 않는다. Money never sleeps. 자, 웬 난데없이 돈이 잠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야기는 돈의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돈은 돈을 쫓아나요. 그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그널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흐름은 아직 크게 훼손되지 않은 반면에 경기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복병이 하나 나타났죠. 그죠? 코로나19 델타 변종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고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이 진정 국면에 놓여졌었던 코로나19가 델타 변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복병을 만난 것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글로벌 자금은 항상 어디론가 움직이면서 그것이 숏, 그러니까 주가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수익을 취하는 것이든 어느 쪽으로든 이동을 하게 마련인 거지요. 선진국 시장으로 가느냐,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가느냐. 이머징 마켓이라고 한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선진국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단계에 놓여져 있는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인도, 이런 부분들, 저 후진국들 말고요. 자, 이제 글로벌 자금이 과거와 같은 틀 혹은 패러다임에 기대해서 천천히 이동하기보다는 혁신, 그리고 경기 모멘텀, 그리고 불확실성 리스크 사이에서 생각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 중이라고 하는 거죠.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한 틀 혹은 시각에서 금융시장이나 경기를 바라보기보다는 빨라진 변화 속도에 맞추어서 생각과 투자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글로벌 유동성 규모가 이제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미 연준 자산 규모가 8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유동성에 근거해서 실적이 없는 가운데에서 변동성만을 부리는 주식을 잘못 매매했을 경우에는 큰 코 다친다. 그죠? 코가 작으면 큰 코 다칠 일도 없겠지만 자산 규모가 크면 큰 코 다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변화 속도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생각, 그 속도 간의 갭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속에서 어떤 투자 흐름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네이버 카페입니다. 자, 여기에 올려드린 자료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실 수 있어요. 변화 속도와 투자 속도 간의 갭. 변화는 다양하고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월 FOMC 회의 결과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간 모멘텀 전환을 들 수가 있죠. 두 번째 변화는 혁신 사이클상 모멘텀의 전환입니다. 팬데믹 이후 보였던 강력한 기술 혁신 사이클 기대감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요거를 한번 우리가 가상화폐하고 팡 주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 요거를 도표로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경제 재개와 언택트 사이에서 기대감과 그 기대감이 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역별 국가 모멘텀 변화라는 거죠. 미국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변화는 다양하고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6월 FOMC의 결과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의 진정성 발언도 들으셨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시그널로 급등한 미국 2년채 국채 금리가 급등한 그 다음날 바로 떨어졌죠.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부분이 왜냐라고 보면 중국에서 강력한 원자재 시장 개입을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더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채굴 금지 시켰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몰락하고 있잖아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아라. 그죠?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정책, 유럽의 정책, 중국의 정책, 이 부분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 약소 국가. 그죠? 자존심만 세면 뭐 합니까? 그죠? 경제 규모나 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의 폭은 작고 소비의 폭을 많이 갖고 있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을 이야기한 뜻하는 것 아닙니다. 경제 규모 면에서 그죠? 내수를 통해서도 소비 진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글로벌은 한 식구라며요. 한 가족이라며요. 그죠? 경제 전쟁을 하면서 항상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앞에서는 한 가족, 뒤로는 두 가족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에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뭡니까? 중고차 가격 지수죠. 그러면 중고차 가격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폭이 큰 부분이 인플레이션 지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전월 대비 상승폭이 큰 폭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중 중고차 가격 지수는 절대적인 영향권을 갖고 있는데 한없이 끝없이 올라가기만 할까요? 중고차 가격이. 그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일정 정도 상산 차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고차 가격 부분이 올라갔지만 끝없이 올라가는 건 없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사상 최고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나 사상 최고치 몇십 년 만에 돌아온 작년만 해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몇십 년 만에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다. 이런 지표. 그땐 그랬어요. 딱 1년 3개월 전에. 그죠? 그런데 1년 3개월 이후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몇십 년 만에 좋아지는 지표고 상승폭이 크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죠. 변화는 다양하고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저 아직 마음의 나이는 30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신체 나이 20대일 때 주로 들었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아닙니다. 산업의 변화는 더 빨리, 더 급격하게 움직여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산업의 흐름 부분을 집대성한 주식시장, 이 부분의 변화는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도표. 팡 지수와 테슬라 주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잘 보시면 2020년 3월 19일 우리나라 저점 나왔을 때, 그죠?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날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1439포인트, 코스닥은 419포인트 저점 나오고, 그 당시 미국 시장도 그 하루 이틀 차이로 저점이 나온 이후에 2020년에 이렇게 팡이 갈색이에요. 쭉 올라오고 테슬라도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모습. 팡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또 일론 머스크의 그 괴기적 발상. 그죠?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 시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테슬라의 CEO가 그죠? 뭐 가상화폐를 통해서 자기 자사차 구매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가 그 회사의 주식을 판단을 할 때 지금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를 꾸려가는 그죠? 경영진의 마인드 이 부분도 중요한 몫을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어떻게 믿고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 충분히 했다. 이제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현대차 그룹도 테슬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거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술주들, 성장 섹터들이 가상화폐하고 결별의 수준을 가고 있다. 이건 자세한 내용은 또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도표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팡 플러스 지수, 이 녹색 부분과 비트코인의 가격, 차별적 흐름을 보이죠. 그죠? 그만큼 아주 강력한 유동성의 힘은 끝났다. 그게 뭐예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실적의 성장 흐름을 꾸준히 갖고 갈 수 있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그죠? 애플이나 이런 쪽 라인 부분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올해 들어서 테슬라보다 GM과 포드 주가의 상대적 강세가 일어나고 있다. 그죠? 참고 삼으셔야 돼요. 차량용 반도체만 쇼티지가 풀린다면 우리의 기아차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기아. 제가 기아 하면 어렸을 때 배고픔이 많았어가지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팠던 생각. 이것 때문에 기아라는 용어는 참 안 좋아하는 용어인데 그런데 기아차가 기아로 바꿨죠. 그죠? 그래서 더 잘해오지는 것일 수도 있고. 자, 혁신 사이클 모멘텀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올해 들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 부분 카카오와 네이버의 상승 부분이 오늘도 역시 진군했잖아요. 걔네가 진군을 하면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엄매 기죽어 하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왜? 같이 다 올라가요? 그러면 금방 3,800포인트입니다. 금방 4,000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다 올라가서 지수 다 올라가면 주식시장 지수에 대한 고점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뭐예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지수 부담을 느끼니까. 주식시장은요. 메이저들, 특히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이 적절하게 개인 투자가들을 매개도 주면서 그죠? 유입을 시킨 이후에 크게 해먹는 님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지네들 옵션 파생 이거 연계해서 계속 꾸준히 해먹어야 되는데 그거 해먹을 수 없잖아요. 지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적절히 페이스를 갖고 가는 겁니다. 한쪽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한쪽 sek터 이쪽 라인 부분들은 조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이 없는 거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오늘은 뭐예요? 이 델타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부담 부분들이 일정 정도 진행된 부분이죠. 이제 그 변종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너무 크게 의식하지 마세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땐 우리가 몰랐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죠? 너 죽고 나 죽는 거 아니니? 그래서 급격한 급락을 맞았었던 시장이었던 겁니다. 변종은 그렇게 두렵지 않다. 왜? 전파력이 더 강하고
당연하죠. 변종일수록 더 강해지는 거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강한 놈들만 살아남아서 변종이 되는 건데. 맞나요? 저 잘 몰라요. 제 말 다 믿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살아남았으니까 변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글로벌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빨리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부분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의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악재가 악재로서의 힘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만 진통의 흐름 정도를 갖고 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GDP 계속 성장률을 올리니까 미국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죠? 미국과 함께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의 딱 하나의 차이를 꼽으라고 한다면 뭡니까? 트럼프는 나 혼자 잘났다. 미국 혼자 잘났다. 미국 퍼스트. 이거지만 바이든은 뭐예요? 동맹과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꼼짝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은 동맹국까지 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폈다면 바이든은 동맹국과 함께 가는 흐름을 갖고 가고 글로벌 공급망의 체인을 중국에서 뺏어서 자국과 동맹국으로 이원화시키는 그런 흐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겐 기회인 거죠. 그런 부분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은 뭐냐? 글로벌 유동성 규모가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 겁낼 필요 없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2차 전지 소재 잘 보자. 그죠?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또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